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비타민 A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비타민 B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B는 총 8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B1, B2, B3, 5, 6, 7, 9, 12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B군 또는 B복합체, 영어로는 B컴플렉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되므로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비타민 B군은 8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결핍이 되어도 원활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B를 복용할 때에는 8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복합체로 복용하는 것이 좋아요. 비타민 B는 처음 발견했을 때는 하나의 비타민으로 알려졌었는데 이후 연구에서 비타민 B군은 화학적으로 모두 구별되는 비타민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B1, 2, 3, 5, 6, 7, 9, 12 이렇게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구별한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비타민 B1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B1은 1897년에 처음으로 발견됐는데 8가지 중에서 최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B1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원래 이름은 티아민이에요. 그럼 먼저 이제 티아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체내에서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비타민과 미네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 에너지를 내는 일, 이것을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대사를 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영양소가 바로 이 비타민 B1, 즉 티아민이에요. 따라서 이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으니까 좋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고 그 결과 육체 피로, 식욕 감퇴 같은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은 신경을 재생하고 합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예요. 그래서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신경 재생과 합성이 잘 안 되니까 손발 끝이 저린 말초 신경 장애와 신경통, 근육통이 생기고 신경계 이상으로 부종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1을 통증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통증과 관련이 있는 영양소라는 뜻이죠. 특히 이제 에너지 소비가 큰 신경계, 피부, 소화기관, 신장은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특별히 더 민감한데요. 식욕 저하, 무기력증, 소화불량, 피로감, 우울증, 신경과민과 심장 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비타민 B1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예요. 또한 우리 인체에서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줘야 하는데요. 많은 종류의 식품 속에 들어있는데 그 양이 많지가 않아서 음식으로만 섭취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고함량 영양제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이 티아민은 모두 5종류가 있어요. 티아민 염산염, 티아민 질산염, 그 다음에 벤포티아민, 프로설티아민, 비스벤티아민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티아민 염산염과 티아민 질산염은 비활성형이에요. 주로 이제 종합 비타민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흡수율이 대략 5% 내외로 낮아요. 그러니까 100mg을 먹었다면 5mg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벤포티아민, 프로설티아민, 비스벤티아민은 활성형이에요. 흡수율이 좋고 비활성형에 비해서 체내에 오래 머문다는 장점이 있어요. 일일 권장량은 50mg에서 100mg인데요. 활성형으로 복용하는 것이 물론 좋고요. 특히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고혈압 약에 이뇨제가 섞여 있어서 소변으로 수용성인 B1이 배출되기 때문에 꼭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특히 B1의 결핍이 심하다고 하니까 꼭 챙겨 드시길 권해드려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마늘 주사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너무 피곤할 때 몇 번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이 마늘 주사의 주성분이 바로 B1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로 배출되는 시간이 빠르거든요. 즉
주사의 지속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피로가 심한 사람은 한두 번의 주사보다는 오히려 꾸준한 고함량 비타민 영양제가 더 좋아요. 저도 이제 뭐 그때는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아서 몰랐을 때니까 피곤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마늘 주사도 맞고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를 때니까 그냥 의사 선생님이 마늘 주사 한번 맞아보라고 하면 그냥 뭐 좋은가 보다 하고 맞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비타민 B1인 거예요. 마늘 성분이 이제 들어있어서 마늘 주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사를 맞으면 이 코에서 마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마늘 주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요즘은 그냥 영양제를 먹고 있으니까 일부러 주사를 맞지는 않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비복합체, 즉 8가지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는 B1이 티아민 염산염의 형태로 들어있어서 저는 벤포티아민을 따로 100mg짜리 하나를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이 벤포티아민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제일 좋다는 그 전문가들이 가장 많아서 저는 그냥 벤포티아민으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티아민, 즉 B1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B2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